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감수성, 인권 감수성, 장애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장애는 기준과 잣대에 의한 편견 때문에 생겨난 거지 장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고 이제 요거 볼게요. 우리 후천적인 요인이 88.1%예요. 대부분 장애가 처음부터 장애가 아니라 거의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에 의한 게 대부분입니다. 예, 선천적인 건 단 5% 정도? 사실 저희 아이도 태어나서 발견을 했는데, 후천적인지 얘는 후천적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였어요. 6개월 때 발견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태아서부터 장애가 있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후천적 88% 거의 90% 육박하는데 우리가 이런 장애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 사고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제 그 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로 편입되어지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저희 친정 아버지도 평생 비장애로 사시다가 한 70 몇 살 되셔가지고요. 청각장애인이 되셨어요. 진짜 그 장애 등록을 하셨어요. 저희 시아버님은 뇌병변 장애인이 되셨네요. 파킨슨병 걸리셔가지고. 이렇듯이 이게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장애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장애 지을 생각해본 적도 없고, 내가 장애 아이를 키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요새 드라마 저거 뭐죠? 나쁜 엄마 보시나요, 혹시? 거기에 잘 나가는 검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적장애, 그분은 이제 지체와 지적장애 같이 왔어요. 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도 그렇다고 너무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없애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저 시계가, 자, 요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JR 패러다임, 자립생활 패러다임, 개인적 모델, 사회적 모델,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재활 모델은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쯧쯧쯧 불쌍해. 아유, 그 장애인이 저기 못나서 그래. 능력이 없어. 아유, 할 수도 잘 걷지도 못하는데 왜 나와서 돌아다녀? 이런 생각들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동정과 시의 대상 또 그 장애인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계단이 나오는 거는 그 네가 나온 게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었어요. 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전문가들이 했고요. 사회적 역할은 환자, 클라이언트, 통제 주체가 전문가다. 요거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맞아, 맞아,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냥 이런 사회복지와 관계 없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세요. 어떻게 내 삶을 다른 사람이 통제를 하냐. 그런데 지금도 실은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 쪽에서는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자, 우리는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말도 안 해요. 그런 용어 쓰지도 않습니다. 왜? 내 결정권 내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자기결정권은요, 논문이 스스로 뻑뻑해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문이 숫자들이 이렇게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자기결정권이 아예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아까 그 마사지 빈야드선처럼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인이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문제인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이 강의를 오늘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2층에서 하는데 계단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왔어. 그러면 이 강의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올라가지 못해서 못해요. 그러면 재활 패러다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무슨 휠체어를 타고 강의를 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녀. 그냥 집에 있지. 아유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러고 왔대. 아유 안 돼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활 패러다임이에요. 그럼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뭐냐면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꼭 휠체어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쉽게 건물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편의시설이 없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그 건물주 나와보세요. 자, 여기 무슨 법에 이런 편의시설을 하게끔 돼 있으니
당장 편의시설을 만드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이렇게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고 서로 옹호 활동도 하고 자조 모임도 하고 동료 상담도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혼자 어려우니까 같은 군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외부의 어떤 조력자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내 삶을 내가 살아나가는 이게 바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역할은 환자가 아니라 소비자, 통제는 당사자가 하는데 100% 당사자가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아이는 거의 90% 이상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지적장애가 없는 신체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도요 자기가 완벽하게 100%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삶의 통제를 저 전문가 그룹들이요, 조력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이 사람의 생을 혹은 자기 결정권을 대신해 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제, 요런 것들이